여드름 치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주제를 여드름 치료의 시작과 끝 이렇게 한번 잡아봤고요. 여드름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포인트가 뭔지. 제 개인적으로는 여드름에서 요즘 제일 관심이 많은 거는 여드름 자국이에요. 여드름 자국이 사실은 여드름 치료에서 가장 중심에 있다고 저는 최근에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염증의 여드름이 생겼다가 여드름 자국으로 보통 남기는 경우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여드름이 다시 재발하거나 아니면 얘가 흉터로 가거나 그 딱 센터에 있는 게 여드름 자국이고, 그래서 여드름 자국 치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엑셀V 제일 많이 쓰고, 그게 이제 염증과 혈관과 미세한 흉터의 복합체라고 생각해서 요즘은 거기 이제 주베룩도 가끔 쓰고요, 피코프락셀도 가끔 쓰고, 벨라소닉 초음파 치료도 하고요. 물론 약도 적절하게 써야 되고.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제 관심사 중에 하나. 이제 환자분들이 치료를 하러 오잖아요. 왜 치료를 해야 되냐가 딱 그게 걸리는 것 같아요. 여드름은 흉터를 남길 수 있는 질환이니까 치료가 필요한 거죠. 흉터가 안 남기면 뭐 청소년기 여드름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좀 있을 수 있는 건데, 얘가 이제 흉터를 만드니까 치료를 해야 된다. 흉터가 다 남았을 때 그걸 다시 돌리는 건 훨씬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치료를 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는 게 저도 동의하는 바고요. 그 시점에 치료하는 게 이제 혈관 레이저 베이스 치료를 제일 많이 권유하기는 하고요. 더 흉터가 될 것 같으면 이제 프락셔널 레이저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프락셔널 레이저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피코 레이저도 피코 프락셔널로 하는 것도 심하지 않으면 도움이 되고, 675 파장의 뭐 레드 터치 뭐 그런 장비도 좀 도움이 되고요. 어뷸 프락셀, CO2 프락셀 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드름을 치료하는 거는 흉터를 최소로 남기는 거다. 그걸 갖다가 되게 강조하고 싶어요. 여드름 환자들 많으실 텐데 여드름은 어떻게 해요? 딱 봤을 때 이게 과연 여드름 치료를 할 수 있을까 말까가 먼저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이 학생들이 과연 치료를 할 때 잘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제일 걱정되더라고요. 항상 뭐 기계야 있는 걸 가지고 제가 잘해서 해주면 되는데, 통증에 관한 문제들이 좀 있어요. 통증을 잘 견딜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거냐를 저는 제일 먼저 사실은 보고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누가 봐도 지금 여기서 관리를 못하면은 흉터로 넘어가는데, 이 치료를 견딜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줄까가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만약에 통증을 잘 참을 수 있다면 조금 더 빨리 좋아지게 그런 방법들을 많이 시도를 하고요. 좀 아프지만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싶으면 스케일링 니들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또 벨라소닉이 있잖아요. 또 안 아파요, 안 아파. 그런 것들로 해서 대신에 좀 꾸준하게 하게끔 유도하는 쪽으로 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 오는 여드름 환자들이 가장 원하는 게, 난 약물을 먹지 않고 치료를 하고 싶다. 약 먹는 건 정말 싫다. 약을 안 먹고 치료하게 해달라. 또는 아픈 게 너무 싫으니까 아프지 않은 치료를 해달라. 그 다음에 하나는 나중에 흉을 안 남길 수 있게끔 해달라. 이렇기 때문에 약물을 아이소티논이라든지 항생제 계열을 써야 될 필요가 꼭 있는데 약물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옛날에는 PDT도 많이 썼는데 요즘은 골드 PDT 같은 걸 많이 쓸 수밖에 없고, 골드 PDT를 하게 되면 약물 침투를 하고 레이저를 쏘기 때문에 많이 아프지 않은 레이저를 사용하는데 그 열 효과로 인해서 피부 탄력도 좋아지고 여드름도 좋아지고 이런 거기 때문에 골드 PDT를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염증이 심하지 않은 여드름은 사실 압출이 제일 좋은 기본 치료인데 그것도 무지 아프니까 압출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달라. 그럼 할 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아까 말했던 스케일링이라든지 가벼운 필링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강한 TCA 필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모공을 열어줘서 뭐 이렇게 해주는 방법, 이런 방법밖에 없고, 그다음에 결국 염증이 좀 생기고 나면 어쨌든 여드름이 흉이 남는데 까매지거나 빨개지거나, 아니면 좀 더 진행되면 함몰이 되거나 재수 없으면 튀어나오거나, 요 네 가지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은 다양하게 각자 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고, 하여간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들의 가장 이슈는 나 약을 먹고 싶지 않다, 아프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니즈에 맞는 치료를 요즘 좀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여드름 치료의 가장 기본은 아무래도 바르는 약 중엔 비타민 A 크림이겠죠. 레티노이드 크림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걸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자극도 심해요. 어떤 분들은 빨개지고 각질 생기고, 그래서 아니 무슨 얼굴에다가 이렇게 센 약을 줬냐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쇼 컨택 메소드라는 방법입니다. 그게 짧게 도포하고 씻어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한 10분에서 30분 정도 발라놓고 그 다음에 미끈한 물로 그냥
씻어버리는 방법인데 이렇게 했을 때 그게 효과가 나와요? 약에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바르는 레티노이드 가지고 논문이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쇼 컨택을 해도 효과가 상당히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 진짜 못 쓰는 환자들, 정말 자극돼서 못 쓰는 환자들인데 어떻게든 쓰게 해서 좋게 만들고 싶을 때는 단기 도포를 갖다 해서 씻어내는 방법, 쇼 컨택 메소드를 권유하는데 그게 환자분들에게 비타민 A 제형을 갖다가 바르게 하는데 상당히 좋은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유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걸 하면은 자극이 좀 많이 주네. 많이 줄어요. 네. 효과는 비슷하고. 실제 진짜 레티노이드 자극 있는 사람들 한 그 정도 해놓으면 얼굴이 약간 좀 따갑고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거든요. 그 시점에 바로 그냥 미지근한 물로 씻어버리는 거죠. 아니 옛날에 한때는 우리가 레티노이드 소위 말하는 스티바 연고를 바르면 만병통치약처럼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것도 없고 굉장히 오래 사용을 해봤는데 뭐 우리 룰이 뭐 낮은 농도부터 조금씩 적응해서 점점 높은 농도로 올라가고 심지어는 뭐 0.1%가 아주 강한 농도까지 사용을 하는 게 룰인데 이걸 사용을 잘못하다 보면은 특히 기미라 있다든지 자극이 있는 사람들 하고 난 뒤에 기미가 확 올라온다든지 홍조같이 레드 페이스가 와가지고 엄청 동안 고생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겨서 좀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쇼 컨택을 이용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죠. 요즘 가장 최근에 나온 레티노이드는 아크리프잖아요. 4세대 레티노이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각질이 많이 일어나요. 신기하게 빨개지지 않고 각질만 일어나는 환자들이 꽤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 뭐 그 정도 바르면서 적응시키라고 하는데 보통 약을 갖다 그렇게 쓰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약은 그렇게 쓰면서 적응시켜서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면 효과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바르는 레티노이드는 피부과 전문의들이 잘 쓸 수 있는 무기니까 잘 활용하는 게 여드름 치료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